자, 오늘은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 구분구조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로 들어서 큰 저수지에 들어있는 물의 양, 우리가 어떻게 재요? 지금 잴 수가 없어요. 뭐 방음하는 것도 아니고, 예로 들어서 뭐 선생님의 몸의 부피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뭐 예로 들어서 정형화 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뭐 사다리꼴 이런 정형화된 우리가 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만, 어떤 틀 자체가 말 그대로 익숙화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로는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봐보면 여기를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 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얼른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 안에 이렇게 생긴 이 사각형이 몇 개 있는가 라는 것을 찾아내겠다라고. 그러면 이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찾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사각형의 개수에서 이런 부분은 오류가 생깁니다. 이게 오류가 이제 오류라고 하긴 그렇고 오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형들이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오차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구간들을 어때요? 더 잘게 쪼개버리면 되죠. 즉 극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구분구조법이라는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분지어서 말 그대로 구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구분지어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형화되지 않는 도형의 부피라든지 넓이들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나 말 그대로 삼각형, 사각형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런 이름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의 넓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모으면 하나의 이 넓이가 생기는데, 그 넓이가 생기더라도 뭐가 생기겠다? 오차가 생기니까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구간들을 아주 더 미세하게 쪼개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까지 요거 한 번만 봐볼까요? 자, 만약에 예로 들어서 자, y는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요 도형의 넓이를 여기를 부분을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 도형의 넓이, 이 부분, 이렇게 색깔이 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정적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을 우리는 이제 정적분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뭐 적분상수 c는 이제 정적분에서 필요가 없죠. 그래서 1, 0 해주게 되면 우리는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들어가 보면, 우리는 정적분 수학자들이 해놨으니까 정적분의 의미가 정해진 구간 사이에 도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무한급수하고 연결지어서 극한하고 무한급수와 극한을 연결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자, x축, 자, 여기가 y축. 이제 이건 정적분으로 해서 선생님이 찾아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급수와 그 다음에 극한 개념까지 적용을 해서 무한급수를 적용해서 이게 나온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y는 fx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는 fx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일단은 뭐 정해진 구간이 여기까지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정해진 구간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선생님이 뭐로? 사각형으로 쪼개볼게요. 사각형. 근데 이 구간은 간격은 똑같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가다 보면 뭐 이렇게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하려고 해. 그런데 넓이를 더한다라고 하면 최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오차가 생기겠죠. 그치?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이 구간을 더 줄이면 돼. 아주 줄여버리면 돼. 자, 일단은 그래서 사각형들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먼저 그 사각형은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가로 길이를 찾는 방법은 0부터 n까지 1이라는 것을 n조각으로 쪼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한 조각은 n분의 1이 되는 거야. 가로 길이.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찾아볼게요. 세로 길이를 찾는 방법은 세로 길이를 찾기 전에 세로 좌표를 찾아볼게요. 예로 들어서 얼른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3이 있는데 예로 들어서 여기가 0이라고 가정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0에서 한 번 이 하나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n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갔다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2가 되는 거야. 세 번 갔다라고 하면 여기 이 점의 좌표는 n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로 좌표는 각각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n분의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이 함수식 자체가 만약에 여기 길이가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1이야. 여기 좌표가. 그러면 여기 길이가 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잖아. 그럼 이 세로 길이를 찾아내는 방법은 좌표를 아까 여기서 이거 x의 제곱입니까? x의 제곱에다가 대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각 세로의 길이는 n제곱분의 1 n2의 제곱. 네. 요거 n세 이것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가로 길이는 항상 고정돼 있고 세로 길이는 이렇게 변해. 그러면 그 첫 번째 넓이를 선생님이 뭐 S 아니 뭐 A1이라고 한번 해보자. 넓이를. 그러면 자, 넓이를 더한다라고 하면 넓이 S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 길이가 n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가 n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 되고 두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n분의 1, n분의 3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 언제까지? 가로 길이는 n분의 1, n분의 n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S를 다시 조금 더 식을 정리해보면 S는 n분의 1은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자, 봐보면 n제곱분의 1의 제곱, n제곱분의 2의 제곱, n제곱분의 3의 제곱, n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된다 이 말이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n제곱분의 1이 또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n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1이니까 n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n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써지자면 n세제곱분의 1 제곱의 합은 6분의 이랬죠.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 6n 세제곱분의 자 2n 세제곱 나블라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 선생님 정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어쩐다고?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n조각으로 쪼갰는데 이 n을 이렇게 이만큼의 n이 이렇게 길이가 있는데 여기를 어쩐다고? 점점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 s에다가 어쩐다 이 말이야. 리미트 n이 뭐에 가깝게? n이 계속 이렇게 어차피 이제 그 n이 이제 이것이 점점 줄여지면서 개수는 이 n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이 횟수, 이 간격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늘어나겠죠. n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이 s를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서 6n 세제곱에 2n 세제곱에 나블라블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6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바깥쪽으로 이걸 이야기했는데 뭐 몇 년 전에 그 저기 문제 시험 부채는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이고 y는 x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이 도형을 안쪽으로 이렇게 했어. 안쪽으로 해서 어차피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n-1개가 되니까 이게 n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n-1개가 된다라는 개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찾아지는 겁니다. 자,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용화되지 않는 그 어떤 도형인의 넓이나 부피를 말 그대로 우리는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어떤 적용화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넓이를 이용해서 찾아보면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찌됐거나 정적분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나서요. 구분구조법이 결론적으로 무한급수의 극한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정적분의 뭐 제1 기본정의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좀 더 보여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시를 계속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래서 구분구조법은 이렇게 되고요. 원의 넓이가 우리는 파이 아래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뭐 구의 겉넓이라든지 뭐 구의 부피 이런 것들도 다 이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이 수학자들이 다 찾아놓은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식들을 그냥 평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만 원래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어떤 흐름들은 이런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유추가 된 겁니다. 자, 어디를 좀 한번 선생님이 가볼 거냐면 선생님이 270페이지는 뭐 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되니까 270페이지는 그 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다 해보고 선생님이 저기 271페이지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 그러면 우리가 원뿔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지름이 r이고 높이를 h라고 할 때. 그래가지고 원뿔에 뭘 찾아내라고 했냐면 부피 찾아내라고 했어. 이 말만 가져다 주면은 부피 부위는 얘들 다 할 거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이 3분의 1 파이 r 제곱 h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도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찾아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구분구조법에 일단은 도형 그림을 그려볼게요. h가 되고 밑변의 길이가 r이 되는데 이 도형을 선생님이 옆면만 가지고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옆면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잖아. 단면의 모양을. 이게 옆에서 보면 원판처럼 잘라내는 거야. 원판처럼 이렇게. 맨 마지막 높이에서는 이렇게 잘라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원판들을 계속 더하면 뭐가 되겠다? 이 원뿔에 가까워지겠다 이 말이지. 그런데 또 여기서 뭐가 생겨? 이런 오차들이 또 생기죠. 그 오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쩐다? 또 리미트를 취하겠다 이런 의미야. 자, 구분구조법을 하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서술형 좀 뭐하기면 판체역의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판에 먼저 여기 높이를 h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첫 번째 도형 v1, v2라고 하고 v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원판의 넓이, 원판의 부피. 그러면 먼저 여기서 원판의 부피, 원판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원판은 파이 아래제곱 곱하기 높이 원기둥이니까 원판이 원기둥이 되니까 그러면 높이 h를 첫 번째 높이를 찾아볼게요. 높이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까지 n조각을 쪼갤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n분의 h를 n조각으로 쪼개서 그 중에 한 조각이 되죠.
그러니까 높이는 n분의 1 h가 됩니다. 여기까지 n 그러니까 말 그대로 nh를 한 조각 쪼갰으니까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어요? 오케이? 그렇죠? 잠깐만. 선생님 저기 네. 자 그러면 높이 그러니까 저 원판 하나의 높이는 n분의 1h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원기둥의 이 원판의 반지름을 찾아볼게. 그러면 이 원판의 반지름을 찾아보면 얼른 이야기 들어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R이야. 여기가 H가 되고 하나가 여기는 n분의 1h가 되는 거고. 그러면 n분의 1h 대 n은 잡아봐. n분의 1h 대 h는 여기를 x1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x1 대 r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x1h는 n분의 1 h 곱하기 r 이렇게 되니까 hh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럼 n분의 1랑 똑같아요. 그럼 첫 번째 높이 이제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n분의 1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n분의 2r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 세 번째는 n분의 3r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n분의 nr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부피 V라고 하면 첫 번째 부피는 파이 r이 제곱, 파이 써주고 r이 제곱, 즉 n분의 r의 제곱, 파이 r이 제곱. 밑넓이죠? 높이가 n분의 1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은 파이 n분의 2r 통째 제곱 n분의 1h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반지름 높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n분의 1h.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이 n분의 3r의 제곱 n분의 1h. 맨 마지막에 가보면 파이 n분의 어떻게 되지? nr의 제곱 n분의 1h.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자 일단은 써보자. 파이 공통으로 들어있고 n제곱분의 r제곱, n제곱 r제곱이 공통으로 들어있고 n분의 1까지 있으니까 n세제곱분의 r제곱 h까지 꺼내있죠. 그럼 이제 남는 것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써보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파이 r제곱 h n세제곱분의 1이 있고요. 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식을 정리하면 파이 r제곱 h 곱하기 6n 세제곱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부분까지 부분적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오차가 생긴다고. 오차가. 그러니까 여기다 뭘 취한다고? n을 많이 쪼개야 되잖아. 리미트 취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v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6n 세제곱 파이 r제곱 h 이 부분이 2n 세제곱 나블라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저렇게 안 할게요.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6분의 2 파이 r제곱 h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약분해주게 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해봤던 부피가 원뿔의 부피가 이렇게 찾아진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271쪽도 안쪽으로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n-1개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게 구분구조법에 관련된 거고요. 자 272페이지
까지는 구분구조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